지금부터는 물화생지 영역을 나눠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구과학 파트를 할 건데 중3 과학 책에는 딱 2개가 나온다. 첫 번째가 기권, 두 번째가 수권, 요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수권 같은 경우에 해수는 2학년 내용이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해수가 3학년으로 올라왔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이동한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해수는 엄청 간단한 내용만 올라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중학교 가서 과학 할 때 뭐 과학과 나의 미래 이런 거 말고 첫 단원이 뭐였어? 첫 단원이 뭐였어요? 기억 안 나지? 나도 모르겠다. 안 알려줌. 자, 생물 해서 생물계 뭐 이런 것들 했지.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지? 하나의 개체가 되기 전에 기본 단위가 세포였고, 그지? 그래서 세포에서부터 어떻게 되어가는지, 조직계가 있는지, 기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동물, 식물이 달라졌죠?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계라는 거를 2학년 때 했죠? 맞습니까? 첫 번째 단원에서 했잖아. 그러면 참고로 한번 볼까? 우리가 지구계라고 하는 부분은 지구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지구계였죠? 지구계에는 어떤 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어? 어떤 건이 있습니까? 얘기해봐. 직권! 땡큐. 직권. 또.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모르나?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모릅니까, 여러분? 뭐야? 직권 말고 또 뭐 있어? 수권. 또. 말 나올 때까지 안 한다. 수권. 또. 기권. 좋아. 기권. 또 뭐 있습니까? 생물권. 또 뭐 있어요? 마지막 하나? 외권. 맞죠? 그래,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물권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외권은 우리 중1 과정에서 뒤에 지구의 운동, 맞죠? 힘들었죠? 달의 운동, 힘들었죠? 그래도 엄청 쉽게 한 거야. 내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외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2학년 초반에 직권 힘들었죠? 요번에 중간고사 칠 때 괜찮았습니까? 직권? 쉽지, 직권은.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수권, 기권이야. 그러면 이 기준을 정할 때 잘 봐요. 자, 여기가 지표면이야. 그러면 지표면에서부터 지구 중심으로 6,400km 깊이까지가 뭐야? 반지름 6,400km까지가 뭡니까? 어느 권이야? 얘들아, 얼마? 이게 내 혼자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직권. 맞죠? 근데 직권에서 지표면에서 위로 1000km까지 1000km까지가 기권이고요. 그러면 1000km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1000 이상은 이제 외권으로 가게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위에 존재하는 물, 이게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살고 있는 생명,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해?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난 다 알아. 아는데 내 혼자 다 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지구계를 나눌 수 있다. 기준이 저렇게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권은 지구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기권이라 할까? 그렇네. 대답 잘했어.
그래. 기권은 지표에서부터 1000km 높이야. 맞지? 우리 친구가 대답을 잘하네. 자, 기권의 정의는 지표에서부터 1000km 높이까지의 공기층을 기권이라고 한다. 아직 적지 마. 내가 판서할 시간, 필기할 시간 준다고 했어. 아니네, 오늘 말 안 했네. 줄게. 자, 그래서 그 지표에서부터 1000km 높이까지의 공기층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해야지. 뭘 궁금해 해야 됩니까? 선생님, 1000km 이상 올라가면 공기가 하나도 없나요? 이런 거 안 물어보나? 안 궁금해? 나 아는데도 궁금하네. 없나요? 그래. 궁금하지. 이 1000km 높이가 높아가도, 넘어가도 공기가 있을 수 있지. 1000km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미 공기가 없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잖아. 기체. 기체는 부피가 잘 팽창하죠. 근데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을 때 커져, 낮을 때 커져? 높을 때 커지죠. 그럼 생각해봐. 적도 지역의 대기랑 극지방의 대기를 비교하면 적도 지방의 대기는 공기가 따뜻해, 차가워? 밑에 지면이 뜨겁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붕붕붕붕 올라오겠지. 높이가 높아져요. 근데 극지방은 지면이 어때? 차갑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체를 이루는 입자가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시무룩해 있어, 너네처럼. 그러면 조그맣게 모이니까 이 높이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언제 높아지고 언제 낮아지는지를 매번 다르게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편의상 우리는 1000km 높이까지를 기권이라고 하자. 공기층이라고 하자. 1000km 높이를 넘어서도 공기가 있을 수도 있고 1000km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공기가 없고 진공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쌤이 우리 직권하면서도 이거 기권을 간단하게 설명 다 해줬죠. 쌤 지구계 하면서 직권, 기권, 수권 다 층상 구조를 이룬다는 거 쌤이 얘기를 다 간단하게는 다 해줬었거든. 기억 안 나겠지만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러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그 층상 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직권은 어떻게 나눴어? 지표에서부터 뭐라고 나눴어? 그래, 지각. 그 다음이 멘틀.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 제일 중심에 내핵. 그래, 맞아.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나눈 기준이 뭘까? 나눴으면, 분류를 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얘들아, 너네 직권하면서 안 했어? 뭐였지? 지구 중심부까지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 화난 거 아니야? 괜찮아.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 지진파. 지진파로 안을 봤는데 층이 다르네. 그걸 뭘로 알 수 있었어?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졌지. 영역마다. 액체인 외핵에서는 S파가 도달하지 않았고 속력이 P파는 느려지고. 맞습니까? 내 혼자 알고 있나? 너네 복습 안 할래. 이렇게 모르면 안 돼. 이거 시험 쳤으니까 요거 끝 이렇게 하면 쌓이지 않는다. 나중을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아, 공부를 해야 돼. 알고 있지? 민결이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그래, 좋다. 끝까지 말 안 할 수 있는지 보자. 자, 그러면 기권을 나눌 때 기권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높이에 따른 뭐의 변화? 기온의 변화입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
그래서 쌤이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짜잘한 거 여기다가 계속 적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판서를 한 거를 옮겨 적느라 바쁘면 설명을 놓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중요한 건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면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냐, 요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파도 치지 마. 자, 여기가 기온, 도시, 여기가 높이, 킬로미터.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구의 기권 1000km 높이는 몇 개의 층으로 나뉘냐? 총 4개 층으로 나뉩니다. 4개 층이면 경계층이 몇 개야? 3개. 4개면 그 사이 경계가 3개죠. 자,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경계층을 쭉 봅시다. 이렇게 경계층을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보통 10에서 11km. 우리 여기 단위가 있으니까 숫자만 적을게. 11, 그 다음에 50, 80. 뭐 이상하지 않냐? 지구의 기권이 몇 킬로 높이까지라 했어? 1000km 높이까지라고 했는데 우린 80km에서 끝나네? 그러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애가 얘란 뜻이네. 맨 위에. 그지? 그래서 이 4개의 권의 이름을 적어줄게요. 맨 밑에는 대륙권.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층권. 그 다음 여기가 중간권. 여기는 열권입니다. 자, 그러면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4개로 나누고 보니까 기온 변화가 같은 경향을 가지는 세트가 있네. 그죠? 누구랑 누가 같은 것 같아요? 대륙권이랑 중간권이랑 같네요. 자, 그러면 대륙권과 중간권을 한번 봐봐. 자, 밑에 온도가 높아 낮아? 아래층이 온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위층은 온도가 낮죠. 그러면 봐봐. 밑에 따뜻한 게 있으면 따뜻한 건 부피가 커요 작아요? 크죠. 부피가 크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지죠. 샘을 보고 생각하면 안 돼. 샘은 부피가 커지면 계속 무거워지면 난 기체가 아니잖아. 기체는 부피가 커지면 가벼워지지. 단위 부피당 질량이. 그러니까 따뜻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위로 가고 싶고, 위쪽에 있는 찬 공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아래로 내려오고 싶어. 무거워지니까. 그러면 따뜻한 게 밑에 있고 차가운 게 위에 있으면 차가운 것 내려오고 싶고 따뜻한 게 올라가니까 이 아이들이 섞이겠죠, 공기층이. 그러면 이렇게 얘가 내려오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순환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대륙. 그래서 이거 봐봐. 첫 번째 층이 대륙권인 이유를 알겠어? 그러면 이 파란색 기울기를 가진 이 두 층, 중간권과 대륙권은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봐봐. 성층권은 아래쪽의 온도가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네요. 열권도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네요. 그죠? 그러면 차가운 게 밑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으면 차가운 건 밑에 있고 싶고
따뜻한 건 위에 있고 싶잖아. 그래서 얘는 차가운 게 내려와야 되고 밑에. 얘는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갔잖아. 맞습니까? 얘들아, 이렇게만 설명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우리 이미 물질의 특성 배웠잖아요. 자, 물질의 특성에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단위 부피의 단위 질량의 어떤 공기를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면 질량이 동일한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기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혼합물 분리할 때 밀도가 큰 거, 작은 거 하면 큰 거가 아래쪽에 있고 작은 게 위에 있었잖아. 밀도 차에 의한 분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공기층도 똑같은 질량을 가진 공기가 있었는데 이 공기가 가열이 돼서 부피가 커지면 가벼워진다는 뜻이고, 냉각이 되어서 부피가 쪼그라들면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밀도가 커지니까 무거워져서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공기는 온도가 낮은 공기지. 온도가 낮잖아. 그지? 온도가 낮은데 위쪽은 온도가 높잖아. 온도가 높은 건 위로 가고 싶고 온도가 낮은 건 밑으로 가고 싶은데 온도가 낮은 게 밑에 있고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으면 섞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열권과 성층권은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대류가 안 일어난다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잘 때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탁 누웠어. 완전 편해. 와, 지금 이 자세 완전 좋아. 근데 엄마가 일어나서 양말 벗어라 이러면 좋아 싫어? 완전 싫지. 그러면 완전 좋다. 안정한 층에서는 움직이기 싫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해서 딱 좋은 상태야. 움직이고 싶어 안 싶어? 안 싶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곧 어떤 의미냐면 안정한 층이라는 뜻이야. 움직이고 싶지 않고 매우 안정한 상태이다. 안정한 층이다.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는 얘네들은 어떤 층이다? 어떤 층이다? 불안정한 층이다. 왜? 여러분들 불안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잖아. 다리 떨고 움직이잖아. 그치? 움직임이 있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거. 누웠는데 뭔가 불편해. 안정하지 않아. 그럼 막 이렇게 뒤척거리잖아.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인단 말은. 이해됐어? 됐지? 자,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대류가 일어나면 불안정하고 대류가 안 일어나면 안정하다. 이 정도까지는 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대류권은, 자, 여기 중요한 거 첫 번째 보세요. 이거를 다 쓰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까먹거든. 그래서 한 개층 할 때마다 판서한 거 필기하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들어야 돼. 자, 우리가 이 공기층이 따뜻해지는 건 누구 때문에 따뜻해질까요? 기온이 따뜻하다, 기온이 차갑다, 뭐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나요? 누구 때문에? 태양 때문에. 맞아. 여기 위에서 태양이 에너지를 주고 있거든. 맞지? 그러면 태양이 에너지를 주면 쭉 들어와서 어디에 닿아요? 지표면에 닿죠. 근데 우리 배웠잖아. 지표는, 육지는 비열이 커요, 작아요? 비열이 커, 작아? 비열이 작지. 비열이 작은 물체는 온도 변화가 커, 작아? 온도 변화가 크지.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1학년 과정에서 다 배웠는데 기억 안 나니? 그래, 다 까먹고 배부르겠다. 잘 봐.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을 달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난로가 있어. 그러면 난로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해? 멀리 있을 때 따뜻해?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하지. 데워진 지면이 난로처럼 생각하면 난로 바로 위에 얹혀있는 공기가 제일 온도가 따뜻하지 않을까? 뜨겁겠지? 그래서 여기에 기온이 높은 이유는 뭐다? 태양 복사에너지 배웠니? 복사에너지 보였어?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형태가 전도대류 복사 중에 뭐야?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도 에너지가 전달되면 그건 뭐라고 했어? 매질이 필요 없으면 복사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을 가열하면 이 가열한 위에 있는 대기가 가열이 된다. 뭐 이 가열까지는 아니고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얘들아, 지표면에 난로에 손을 딱 대니까 완전 따뜻해. 그지? 완전 따뜻한데, 따뜻한 난로에 손을 딱 대니까 완전 따뜻한데 이마가 따뜻해? 이마 따뜻해? 안 따뜻하지? 근데 뜨거운 게 손등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지? 그러면 지표면이 뜨거워서 맨 아래쪽 공기가 제일 뜨거웠는데 위로 갈수록, 이마로 갈수록 온도 전달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는 거야. 이해돼? 열 전달이 줄어들어서 온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대류권의 특징까지만 하고 필기하세요. 자, 대류권은 첫 번째 대류가 일어나고 두 번째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상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수증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권도 똑같이 대류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근데 대류가 일어나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다른 거 같이 안 적었어. 그러면 눈치껏 중간권은 수증기가 있다 없다? 없다. 수증기가 없으면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필기를 해야 그 다음을 좀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해 봅시다.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아까 설명한 거에서 이어지면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 가열해서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건 열 전달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지. 열 전달이 감소해서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태양에서 주는 에너지로 지표면이 가열이 되어서 지표가 가열된 것 때문에 그 위에 놓여있는 공기 온도가 올라간다 했는데 갑자기 성층권에서는 매우 안정한 층이라 얘들이 섞이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냐? 이상하죠?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20에서 30km 사이에 요게 뭐냐면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근데 이 자외선이 어떤 자외선이냐면 자, 얘들아, 자외선을 오존층에서 흡수해 줬으니까 지표면에는 자외선이 도달 안 한다. OX. 뭐 OX 퀴즈도 재미가 없나? 도달한다 안 한다? X. 왜? 이래서 대답을 안 하지. 대답하면 또 물어보니까. 맞지?
왜 자외선이 도달 안 한다가 맞을까요? 맞아. 자외선 도달하지. 자,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출근을 할 때 뭐 못생겼지만 얼굴을 조금 다듬어야 그래도 봐줄만 하니까 얼굴에 토토토토 두드리는데 햇볕을 받아서 새까매지기 싫으니까 선크림을 바르거든. 그지? 여러분들도 나갈 때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선크림의 정상적인 원래 본인의 이름이 뭔지 알아? 6글자야. 자외선 차단제.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라는 말은 지표에도 자외선이 도달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왜 얘는 자외선을 흡수한다고 할까? 이거는 뭐냐면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사실은 그냥 자외선 흡수한다고 해도 돼요. 근데 뭐냐면 저 자외선을 왜 유해하냐면 얘들아,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파장을 가진 빛을 자외선, 자가 보라색 자자니까 보라색의 바깥쪽. 그럼 적외선 할 때는 뭐야? 빨간 적자니까 빨간색의 바깥쪽 파장이란 얘기거든.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 보통 우리가 뭐 백화점의 푸드코트도 그렇고 뭐 여기 뒤에 홈플러스 푸드코트도 그렇고 아니면 놀러 가다가 그 고속도로에 휴게소 있지. 그러면 휴게소에 가보면 휴게소에도 뭐 양식 코너, 중식 코너, 한식 코너 많잖아. 근데 우리가 물을 먹을 때 물컵, 스테인리스 물컵을 꺼낼 때 안에 보면 꺼내기 전에 보면 안에가 어때?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지. 근데 그 푸르스름한 거를 또 문을 열고 컵을 잡으면 어때? 아유 시원하다 이런 느낌 들어? 뜨거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푸르스름한 파란색 계열의 자외선은 강한 에너지야.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온도가 높아. 왜냐? 파장이 짧거든. 파장이 짧아서 같은 시간에 두드리는 횟수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허리가 아파.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누웠어. 아니면 정형외과 가서 누웠어. 그러면 뭐 치료해준다고 뭐야? 아무것도 아닌 빨간 등 하나 켜주잖아. 근데 그거를 자외선 등을 하면 어떻게 되겠노? 죽겠지 내가. 살이 다 타가지고. 근데 그거는 빨거니까 무슨 등이겠어? 적외선 등이야. 그럼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같은 시간 동안에 파장이 기니까 둥 이렇게 두드리거든. 그 에너지가 적어. 되겠어? 그래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큰 파동입니다. 빛의 파동 중에서 빛 중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큰 빛이라고. 되겠어? 그런데 얘들아 우리 별과 우주 했잖아. 빨간 별, 파란 별 누가 온도가 높다 했어? 파란 별. 그러니까 파란색이 온도가 높은 에너지가 큰 파장의 빛이란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 유해한 자외선은 파장이 굉장히 짧고 센 에너지의 그 자외선을 어디에서? 이 오존층에서 흡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 여기 강의실이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여기 가운데 난로가 하나 있으면 훈훈해져서 다 따뜻해지겠지.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강한 에너지의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 성층권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밑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열 전달이 감소해서 온도가 내려갔는데 성층권에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 건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했기 때문이야. 이해돼? 그럼 예를 들면 자 오존층이 성층권에 있다고 했는데 오존이라는 거는 산소 원자가 2개 붙으면 산소 기체지.
근데 산소 원자가 3개가 붙으면 O3 해서 오존 기체가 되거든. 근데 우리 지구의 오존층이 저 높이에 형성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존층이 생성될 때부터 남반구의 오존층이 얇았어요. 근데 1980년대에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이지만 1980년대에 각 가정에서 냉장고를 쓰기 시작했어. 옛날에는 막 냉장고가 각 가정에 없어서 막 이장님 댁에서 막 찬물 떠오고 이랬는데 각 가정에 냉장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냉장고를 시원하게 해주는 냉매가 여러분들 잘 아는 프레온 가스였어. 그럼 그 프레온 가스는 성층권에 올라가면 오존을 파괴하는 촉매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반응할 때 촉매 배웠습니까? 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반응을 일으킬 때 참여하지만 결국에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의 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레온 가스 끝에 달려있는 염소 기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존층의 오존을 막 파괴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강한 태양빛이 오면 성층권에서 오존이 분리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데 분리되는 비율과 합쳐지는 비율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프레온가스 때문에 분리되는 비율, 파괴되는 비율이 더 높아졌어. 그러면 오존층의 농도가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제일 얇은 데가 누구라고 했어? 남극 쪽이라고 했지. 남반구. 그래서 남반구에 오존 홀이 생깁니다. 오존층에 구멍이 뻥 뚫려. 그러니까 이거 뭐라 했어? 강한 자외선이라고 했지. 얘가 그대로 지표로 통과돼서 도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피부암에 걸리는 거야. 원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햇볕을 잘 못 보니까 뭐 이렇게 선탠 많이 하잖아. 근데 남반구 사람들이 자꾸 피부암에 걸리는 거야. 그 도대체 얘가 왜 이러노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오존층이 얇아져서 자외선이 마구 들어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프레온가스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냉장고 냉매가 프레온가스가 들어가지 않아. 그렇지만 그러면 전 세계에서 프레온가스가 완전히 사라졌냐? 그렇진 않아. 공장들이나 이런 데서 소규모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오존층이 구멍날 정도는 아니란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주지만 지표에도 자외선 도달한다. 그러면 우리 자외선 많이 쬐면 어떻게 돼요? 햇볕 많이 쬐면 시꺼매지지, 타지. 그런 정도는 뭐 유해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 뭐 점 좀 생기고 어른들 기미 좀 생기고 뭐 그런 거 상관없지. 죽는 병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을 성층권에서 흡수해줘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그 정도로 위험한 자외선은 아니고 그 자외선으로 인해서 성층권은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중간권은 갑자기 또 온도가 왜 내려가? 왜? 얘는 지표에서 온도가 도달해 안 해? 안 하죠. 근데 또 성층권이 가진 오존층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 재료가 없지. 그래서 온도가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열권까지 마저 해볼까? 갑자기 열권은 급하게 온도가 막 올라가죠. 열권은 또 뭐가 있을까? 오존층이 없는 건 맞는데 열권은 또 뭐가 있어서 온도가 저렇게 올라가는지.
자,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 공기의 양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왜 열권은 온도가 올라갈까? 자, 열권은 기온이 높아지는 층인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태양이 난로와 같은 역할이라면 태양이 저기 있는데 지표면은 저 멀리 있어. 근데 열권은 얘네들보다는 태양이 어때? 가까이 있죠. 그죠? 그래서 태양과 가까우니까 에너지를 직접 받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태양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작다, 가깝다. 근데 얘들아,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야?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배웠잖아. 얼마? 1억 5천만 킬로미터. 1AU 배웠잖아. 별. 맞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쌤이 뭐라 했어? 태양까지 가려면 1억 5천만 원 필요하고 달까지 가려면 38만 원 필요하다 했지. 원을 뭘로? 킬로미터로 바꾸면 거리라고 했어. 맞지?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 공기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많아져, 적어져? 급격하게 적어집니다. 양이 훅 줄어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10,000원을 들고 왔어. 10,000원 들고, 야, 오늘 결석한 사람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걸로 나누자.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명당 1,000원씩 돌아가지. 근데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왔어. 그럼 내가 10,000원 다 가져가니까 내가 가져가는 금액이 커지죠. 그런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니까 조금 에너지를 더 받아도 기체 입자 하나하나가 받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겠죠. 적어질수록 같은 양을 주더라도 기체 입자 수가 적으면 하나의 기체가 받아갈 수 있는 에너지량이 더 많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게 높아지는 거는 기체가, 그러니까 기체라기보다 우리가 대기가 희박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이 적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까지 했는데 참고로 조금 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지구의 대기가 상층에 갈수록 적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막 그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막 일본 지역에 막 멀겋게 갑자기 천둥 치듯이 막 굉음이 들려서, 안 그래도 저쪽에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막 미사일이 날라왔나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거든. 얼마 안 됐어. 한 3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운석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 정도로 가까이에서 탄다는 말은 운석의 크기가 크단 말일까, 작단 얘기일까? 컸단 얘기겠지. 왜냐하면 자, 지구의 외권에서 어떤 암석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지구 대기로 들어오잖아. 지구에 가까이 오면 지구의 중력이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 물체를 중력이 땡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대기가 있으면 대기 속으로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들어오자마자는 공기가 많아, 적어? 없지. 그래서 막 그냥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오다가 대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생각해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걸어갈 때는 내가 아무도 안 부딪혀. 근데 사람이 꽉 찬데 내가 지나가려면 막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운석이 이 외부에서 들어온 암석 덩어리가 쭉 들어오다가 대기의 밀도가 조금 높아지면 어떻게 돼? 대기를 통과해서 들어올 때 힘이 들겠지. 그러면 대기와의 마찰이 막 생기는 거야. 마찰이 막 생기는데 내려올수록 대기가 점점점 두꺼워지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 암석 덩어리가 녹으면서 불빛이 빵 나면 여러분들이 아, 별똥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똥별은 어디에서부터 생길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생길 수 있을까? 열권은 대기가 희박하다 했잖아. 그러면 별똥별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중간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유성이라고 하는 별똥별이 보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상층의 열권에서 나타나는 특징. 자, 여기는 에너지가 강하다 했잖아. 그러면 원자, 그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자랑 분리가 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전리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리층이 있으니까 사실은 전리층에 있던 아이들이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결합을 하면 에너지가 적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밑으로 방출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오로라가 생깁니다. 오로라. 그래서 우리 책에는 전리층이라는 말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 열권에서는 오로라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지구에 자기 폭풍과 델린저 현상이 생깁니다. 자, 델린저 현상은 여러분들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전리층이 교란을 받으면 전파 통신이 교란을 받아. 그럼 너네 핸드폰 할 때 뭘로 해? 전파 통신을 받지. 위성에서 전파를 받아서 이걸 볼 수 있잖아. 근데 전파를 여기에 있던 전리층에 있던 입자들이 너무 막 운동이 활발해지면 전파가 지나가는 걸 막 방해를 해서 못 가게 하거든. 그러면 이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게 생기냐면 통신이 두절이 됩니다. 무선 통신이 두절이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렇게 오로라가 발생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폭풍과 델린저 현상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에서 뭐냐면 흑점수가 많을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태양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뜻이니까. 되겠습니까? 얘들아,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나? 정리를 살짝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쌤이 적어준 거 필기를 하면 되거든. 자, 필기하면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면 얘들아, 우리 이 부분을 할 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 그러나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 안에서 자, 우리가 만약에 이 기준이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라고 했는데 원래는 지표가 온도가 높으니까 거기서부터 열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게 적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졌잖아. 근데 갑자기 오존층 때문에 성층권의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권에서 온도가 내려갔잖아. 그러면 퀴즈. 만약에 지구 대기에 오존층이 없다면, 오존층 없으면 이 기권의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보면 어디가 온도가 제일 낮아? 왜 80km 온도가 제일 낮지? 그지? 그러면 아까 쌤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가 있으면 경계층이 몇 개 있다 했어? 3개 있다고 했지. 그래서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류권 계면. 얘들아 한꺼번에 적어야 돼. 대류권 계면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러면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가 대륙권 계면이면 50km는 뭐가 되겠노? 아래층을 기준으로 하니까 성층권 계면. 얘들아 이 계면이 경계면을 뜻한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80km는 중간권 계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권 계면의 온도가 가장 기온이 낮다. 자,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오존층이 없어지면 지구의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지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질까 높아질까? 낮아져 높아져? 낮아지겠지. 쭉 낮아지는데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계속 낮아지겠지. 어디까지? 중간권 계면까지. 그래서 자 봐봐.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의 기온은 이렇게 바뀝니다. 봤어? 쌤 그릴 때 봤어? 봤니? 그래서 오존층이 없으면 지표에서부터 쭉 온도가 낮아져서 중간 권계면의 온도가 최저가 되고요. 열권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됐어? 중간에 온도가 높아진 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었잖아.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어지면 온도를 올려줄 재료가 없어서 계속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러면 자 여기에 기권의 구성을 봅시다. 자,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이 여러 개 많이 있잖아. 그지? 누가 제일 많을까? 산소? 봉브로봉봉 질소? 뭐야? 누가 제일 많아? 자, 질소 기체가 7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소 기체가 21%를 차지해요. 그럼 요거 두 개 합하면 얼마야? 99%.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르곤 기체인데 아르곤 기체가 0.93%. 그러면 요거 합치면 얼마예요? 99.93%. 뭐 거의 100% 다 아니야? 근데 네 번째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0.03%. 그럼 요거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99.96%.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나머지 기타 땅땅땅땅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산소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뭘 일으켜? 지구의 온실효과. 그죠? 그런데 지구의 기압이 뭐야? 기압. 자식들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잘하고 있어. 기압 뭐야? 맞아. 기압은 공기의 압력이야. 공기의 압력은 어떻게 되지? 누르지. 그래,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기압이지? 그럼 물이 누르면 무슨 압이야? 수압. 얘네랑 안 놀아. 자, 봐봐. 그러면 여기 지면이 있는데 생각해봐. 이게 1000km 높이의 공기 기둥이 있어. 1000km 높이의 공기 기둥이 있으면 어디가 제일 많이 눌러질까? 자, 여러분 남학생들 학교에서 햄버거 놀이 하지. 햄버거 하면 어디가 제일 힘들어? 위에 뚜껑
땅이 제일 힘드나? 누가 제일 힘들어? 바닥이. 그건 왜 그래? 봐봐. 여기는, 자, 1번, 여기 1번은 이 1000km가 누르는 힘이거든. 제일 크겠죠? 그지? 자, 근데 어떤 높이만큼 올라간 2번은 높이 요만큼에서 누르니까 기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3번. 3번은 더 높아졌으면 높이가 요만큼에서 누르는 거니까 기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진다. 그래서 봐봐.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어떻게 돼? 멍멍해지지? 먹먹해지죠? 왜 그럴까요? 압력이 바깥쪽이 낮아져서. 그래서 바깥에 산 위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졌는데 우리 귀 안쪽에 있는 공기는 지표에서의 1기압과 동일하거든. 근데 위에 올라가면 바깥쪽에 기압이 낮잖아. 그러면 압력 차에 의해서 귀가 먹먹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코 잡고 이렇게 하면 귀에서 공기가 뻥 나가면서 뻥 터지잖아. 그러면 먹먹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에 기압이고요. 여기가 높이면 어디에서 기압이 제일 높다고 했습니까? 기압은 어디에서 제일 높아? 얘들아, 여기 높이가 0이면 여기가 지표면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압은 어디에서 제일 높아? 어디에서 높냐고!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니? 어디에서 기압이 제일 높아? 지표에서 제일 높지. 얘들아, 공부하기 싫지? 하기 싫으면 오지 말든지! 왜 와서 공부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와, 진짜. 와, 진짜. 아, 이게 다 녹화되고 있구나. 와, 진짜. 봐봐. 자, 지표에서 그 기압이, 지표에서 기압이 제일 높아요. 그죠? 근데, 보통 올라가면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낮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어떻게 낮아지냐면,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잘 봐. 지표 부근에서 어떤 지표 부근에서 같은 높이만큼 기압차는 이만큼이잖아요. 맞죠? 근데 상층에서 똑같은 높이만큼 하면 기압차가 요만큼밖에 안 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많아, 적어? 적다는 얘기야. 너무 적어서 별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압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감한다. 이 말은 뭐다? 공기가 희박해진다. 됐습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더라도 지표 부근에선 기압 차이가 크지만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차가 매우 적어진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대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구과학 2를 배우면 지표면에서의 바람과 저기 상층에서의 바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거든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거 뭘 바람이라고 해? 뭘 바람이라고 하노? 아직 안 배웠지?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해. 공기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거든. 그래서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공기의 양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자,
전체 1000km 높이인데 이 대류권이 11km까지지만 한 1km 높이? 자, 그러면 자, 전체 대기 중에 대류권에 10%가 모여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 대기의 10%, 그러니까 전체 대기의 90%가 여기 대류권 안에 모여 있어. 그러면 1000km에 10km면 얼마야? 100분의 1이지. 맞지? 그러면 100분의 1 안에 90%가 모여 있는데 그 나머지 중에서 1km 안에 90%가 모여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1000분의 1 안에 99%가 모여 있다. 과장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제일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표 부근의 공기가 가장 많다. 요까지 필기하고 나면 책에서 봐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짚어보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안 되지만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잠시 볼까? 자, 66쪽 보시면 기권 나오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을 기권, 즉 대기권이라고 한다. 근데 아까 1000km 높이라고 했지만 1000km 높이 이상에도 공기가 있을 수 있고 1000km에 도달하기 전에 공기가 끊겨버릴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구의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표에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를 말한다. 됐습니까? 줄 쳤어? 자, 그 다음 대기의 조성 보니까 줄 쳐보세요. 누가?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약 1%. 근데 옆에 보면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라고 나와 있죠. 자, 기권의 분포, 기권에서의 기온 분포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런데 기온 변화가 생기더라. 그래서 67쪽에 별표 뭐다? 아, 여러분들 넘겨야 되구나. 별표.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첫째 줄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뭐라고? 기준이라고. 별표 100개. 이게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권을 분류하는 기준을 쓰시오 하면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 자, 대륙권은 11km 높이까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진다. 대륙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 내 혼자 다 한다. 뭐다?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퀴즈. 기상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적으시오 하면 뭐라고 적어야 될까? 첫 번째, 수증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현상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대류가 일어나서 공기가 섞여야지만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면서 응결이 일어날 수 있어서 대류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어야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쌤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벌써 2개나 이야기했어요. 자, 성층권은 11에서 50km 높이지만, 자,
약 20에서 30km 부근에 오존층이 존재. 근데 그 밑에 줄 쳐보세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 아까 선생님은 생명체 보호한다고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아까 뭐라고 했어? 자외선을 흡수해주지 않으면 오존층 구멍이 뚫리면 자외선이 들어오면 뭐가 걸린다고? 암 걸린다고. 암 걸리지 않게 어떻게 해준다고? 생명체를 보호해 준다고. 옛날에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대기에 산소가 없었거든. 근데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최초에 지구에 있던 생명체들이 광합성이라는 걸 하면서 산소를 막 보내줬어. 그러면 대기에 산소가 쌓이니까 그때부터 육지에 생명체가 살았다 하면 틀려요. 그때는 대기에 산소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오존층. 그래서 대기 중에 원래 처음에는 지구상에 물속에서 생명체가 먼저 탄생을 했거든. 대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대기가 생겼을 때는 지금 지구 1000km 기압의 10배나 되는 기압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어. 우리 생물이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바다 밑에, 바다 속에만 생명체가 있었거든. 근데 바닷속에 있던 생명체, 남세균 같은 아이들이 광합성을 해서 대기로 산소를 막 보내줬단 말이야. 대기에 산소가 많으니까 바다에 있던 생명체들이 야, 밖에서도 숨 쉴 수 있어. 나가자 하고 나왔다가 다 죽었어. 왜? 오존층에 쪼여가지고 암 걸려서 죽었어. 그러면 언제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올 수 있다? 오존층이 생기고 난 후에. 대기에 산소가 있더라도 오존층이 없으면 육지 생명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 지구의 육지의 생명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되겠습니까?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라는 게 그런 뜻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자, 기온변화에서 별표 쳐넣으세요. 2번 기온변화. 오존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자, 서술형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층권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네, 서술형 3개 가르쳐줬다. 자,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성층권의 세 번째는 안정한 층. 뭐라고 했어? 대륙이 일어난다 했어? 안 일어난다 했어? 안 일어나서 안정하다고 했죠. 자, 세 번째 중간권. 50에서 80km. 자, 두 번째 줄 보면 중간 권계면 부근에서 기온이 가장 낮다. 나옵니까? 줄 쳐보세요. 중간 권계면에서 기온이 가장 낮다. 찾았습니까? 중간권 3번에서 밑에 두 번째 줄. 중간 권계면에서 기온이 가장 낮다. 자, 그 다음에 뭐야?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줄 쳤습니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수증기 X 했지만 적으면서 뭐라고 했어? 수증기가 아예 없다 했어? 거의 없다 했어? 거의 없다 했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O라고 해야 될까? X라고 해야 될까? 보통은
O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아예 없다, 뭐 조금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안 일어난다 하면 대체적으로 O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유성이 관측된다. 자, 열권은 80에서 1000km. 뭐야? 기온이 높아지지, 위로 올라갈수록. 왜 그럴까?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이거는 누구와 비슷해? 수성. 수성이 일교차가 700도씨 가까이 되거든. 낮에는 막 엄청 뜨거워서 400도 가까이 되고, 밤에는 태양을 등지면, 왜냐하면 수성이 태양이 제일 가깝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연락봉다 많이 받아가지고 막 온도가 40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 훅 떨어져. 왜? 수성은 대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대기가 없어서 온도가 훅 떨어져서 영하 얼마? 300도? 이렇게 되면 일교차가 거의 700도 가까이 납니다.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된다. 어디가? 열권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아, 쌤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 뭐 오늘 퀴즈 많이 냈는데 상품도 안 줘서 너희 안 맞추잖아. 내 혼자 한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높이 헐헐 날아가죠. 맞죠? 어디까지 올라가게? 자,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하기 가장 적절한 층을 고르시오. 1번 대륙권, 2번 성층권, 3번 중간권, 4번 열권, 5번 성층권의 오존층 하부. 어딜까요? 5번이겠죠. 왜? 얘들아, 대륙권은 대류가 일어나. 여기에서 비행기가 날면 어떻게 되겠어? 대류가 일어날 때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죠. 자, 성층권과 열권이 안정하니까 성층권과 열권에서 비행기 항로를 하는데 굳이 열권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어? 성층권에서 유해한 자외선의 오존층이 흡수한다 했는데 굳이 오존층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열권의 대기가 희박하다 했는데 자외선을 그대로 두드려 맞으면서 운행할 이유가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비행기 항로는 안정한 층인 열권이나 성층권이 적합한데 자외선이 강해서 위에는 위험하니까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오존층 밑에가 제일 안정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성층권의 오존층 아래쪽의 층이 가장 비행기 항로로 이용하기가 적합합니다. 선생님 놀라운 그림 실력으로 그려줄게. 맞지? 엄청나지? 잘 그렸지? 됐습니까? 자, 근데 옆에 67쪽 오른쪽에 보니까 중간에 그래프 하나 있죠?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기권의 구조. 올라가다가 감소하죠. 지구의 기온이 위로 올라가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꺾이는 그 꼭지점, 딱 꺾이는 꼭지점이 어디에 위치할까요? 어디에 위치한다? 어디에 위치하노? 중간권 계면. 그래, 맞아. 중간권 계면이 기온이 가장 낮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잘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숙제는 얼마 없어. 자, 숙제 표시합니다. 74쪽 전체부터 해서 75쪽에 8번까지
나머지는 못 풀어요. 75쪽에 8번까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실력 강화 문제 1번. 숙제가 얼마 없네. 실력 강화 문제 1번.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의 2번까지. 숙제가 너무 없죠? 왜냐하면 복사평형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많고 우리가 쉬는 시간도 없이 했기 때문에 요까지 하고 복습할 시간을 줄게요. 자,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